전남 광주 행정통합 논의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정치맥에서는 전남 광주 특별시를 이끌 후보들을 차례로 모시고 정책과 비전 들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 부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남 광주 행정통합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7월에 통합특별시가 출범을 하게 되는데 여러 과제 중에 가장 시급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광주 전남 행정통합은 엄청난 지각 변동이고 또 여기에 산적한 문제가 대단히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은 뭐냐? 광주 전남이 어떻게 해서 서로 상생 구조를 가지고 균형 발전을 할 것이냐. 이러기 위해서는 행정이 먼저 안정적으로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선 시급한 건 한 세 가지 정도 보이는데 네. 첫 번째 정책입니다. 정책을 지역별로 어떻게 균형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냐는 정책 문제가 하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재정에 관한 부분이죠. 통합이 되면서 국가재정에서 지금 많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니까 이 재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할 것이냐. 세 번째가 조직 문제입니다. 27개 시군구를 어떻게 해서 그 조직이 안정되게 설계를 잘할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죠. 이제 관심은 6.3 지방선거로 쏠리고 있습니다. 첫 통합 리더를 뽑는 매우 상징적인 선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만큼 최근 진행된 민주당 광역단체장 면접에서도 그런 어떤 리더의 자질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도 궁금한데요. 뭐 크게 봐서 두 가지인데, 첫째는 광주 전남이 이렇게 지역이 인구가 소멸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서 청년 일자리 같은 걸 만들 것이냐는 그런 것에 관한 것과, 두 번째 후보의 강점이 뭐냐, 이거였어요. 근데 지금 전체 나온 후보 중에서요, 광주 전남에서 양쪽에 근무해 본 경험이 저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전남도의서도 근무하고 광주에서도 근무를 했고 중앙부처도 근무를 했잖아요. 또 국회의원도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제가 38살 때 광양군수를 하면서 동광영시하고 광양군을 통합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게 31년 전이에요. 그런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으로 돌입하는 시기인데 인지도 그리고 지지율을 끌어올릴 전략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십니까? 지금 언론사 여론조사에 제가 많이 뒤지잖아요. 저는 현역이 아닌데다가 또 시장선거에 이렇게 출마를 결심하게 된 것이 작년에 대선 끝나고 당대표 선거 끝나고부터 본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늦게 출발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론이 많이 좀 밀리는 건 있으나, 저는 앞으로 정책으로 승부를 하고 특히 SNS를 비롯한 언론 홍보를 통해서 이 후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이 뭐고 무슨 저 사람이 뭔 일을 했는가, 여기에 유권자들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SNS 또 홍보 이런 걸 중점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5대 권역별 맞춤형 성장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구상을 제시하셨는데 좀 가장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하면서 샅샅이 그걸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에 광주 전남을 키울 것을 연구조사를 해서 당에도 보고한 결과가 있습니다. 네. 이걸 토대로 보니까 광주 전남이 지금은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우리의 강점을 살리고 국가에서 조금만 힘을 보태주면은 이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럼 재정을 어떻게 할 거냐? 재정은 통합 시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강력한 인센티브가 하나 있고, 두 번째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있죠. 여기에만 의존하지 않고 대기업을 유치하면서 민자를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국책연구기관들, 지금 지방이전 있잖아요. 그걸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을 키워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권역이 여러 곳이다 보니 통합 이후에 그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 지점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있진 않을까? 특히 이제 그게 표면화되는 것이 주청사 위치,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통합의 정신이 뭐고 통합을 왜 하려고 하느냐? 지역의 돌파구를 지역을 키워내고 인구를 늘리고 산업을 키워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행복한 지역으로 키우자. 자, 통합시장이 위치하는 주청사가 어디냐? 저는 그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기왕에 세계청사를 활용하기로 했잖아요. 이걸 균형 있게 배분하고
지금 얼마나 우리 SNS가 발달하고 온라인이 발달됐지 않습니까? 시장이 어디에 한 군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 주청사 가지고 광주 전남이 갈등이 생긴다든가 이래서는 안 되고 초대 통합 시장은 그런 주민 정서를 잘 감안해서 행정의 효율성 또 산업의 발전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통합특별시장이 된다면 이것만은 반드시 실현하겠다. 한 가지만 꼽아주신다면요. 가장 큰 건 인구 소멸을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청년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인구 소멸을 방지해서 사람이 많이 살아야 이게 여러 가지 이 경제도 돌아가고 소상공인도 살고 또 대기업도 살고 이게 상생과 조화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제일 큰 것은 인구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역에 유치해서 서로 상생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큰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기업만 유치해서 되지는 않아요. 또 이렇게 지역 내에 볼거리, 놀거리 이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해요. 뭐 예컨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패밀리랜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지금 거의 죽어 있는데 과감하게 디즈니랜드급을 유치를 한다든가 에버랜드를 유치한다든가 이런 과감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업도 필요하고 일자리가 있지만은 또 볼거리, 놀거리를 키워주는 그걸 만들어내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석 부위원장님의 행보 저희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